11살 아이가 말합니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지금 가면 늦는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죠. 미친 아이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막았던 장소마다 사고가 났어요. 무너질 뻔한 건물, 충돌 직전의 차량, 떨어질 뻔한 간판. 아이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아이 윤서준. 그는 귀신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을 미리 보는 거였죠. 두려워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오늘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준은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게임을 즐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11살 아이였죠. 그런 서준에게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4월 봄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죠. 눈앞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였어요. 그네 옆 미끄럼틀, 그 아래 깨진 타일,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누군가의 모습. 선명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게 뭐지? 꿈인가? 아이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누군가 다치는 장면, 피, 비명. 서준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정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준이 헐레벌떡 뛰어나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서준아? 무슨 일이야? 엄마, 놀이터 가면 안 돼요. 응? 놀이터가 왜? 서준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엄마가 믿을까?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냥, 오늘은 안 갈 것 같아요. 미정은 이상하다는 듯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죠. 서준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창문으로 놀이터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서준은 계속 그곳을 지켜봤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장면을 기다리면서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서준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아이가 미끄럼틀로 달려가는 게 보였죠. 동네에서 자주 보던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였습니다. 아까 본 장면 속 아이가. 서준은 뛰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미끄럼틀 위에 있었습니다. 막 내려오려는 참이었어요. 서준은 소리쳤습니다. 거기 타면 안 돼요.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서준을 쳐다봤어요. 서준은 헐떡이며 미끄럼틀로 달려갔죠. 지금 타면 안 돼요. 아래가 위험해요. 뭐가 위험한데?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애가 왜 이래? 무슨 장난이야?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였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위험할 것 같아서요. 뭐가 위험해? 멀쩡한데. 여자는 미끄럼틀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미끄럼틀 바로 옆 타일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헐거워진 타일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일이 뒤집혔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위로 솟아올랐어요. 만약 아이가 미끄럼틀을 탔다면, 속도를 받아 내려왔다면 그 타일 위로 떨어졌을 겁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을 거예요. 놀이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뒤집힌 타일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이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일어났구나. 내가 본 게 진짜였구나. 너, 어떻게 알았어? 아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였다고. 머릿속에 장면이 떠올랐다고.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정은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어요. 이웃이 전화를 걸어왔죠. 당신 아들이 아이를 구했다고. 큰 사고를 막았다고. 미정은 서준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서준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아, 어떻게 알았어? 타일이 위험하다는 걸. 서준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봤어요. 아침에 그 장면이 보였어요. 무슨 장면? 아이가 다치는 장면이요. 피 흘리고 쓰러지는 거.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면이 보였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서준아, 그건 저도 몰라요, 엄마. 근데 진짜 보였어요. 너무 선명하게. 그래서 막아야 할 것 같았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서준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뭔가를 봤던 겁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다른 장면들이 보였어요. 횡단보도, 계단, 공사장.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죠.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무서웠어요. 이게 뭔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 서준이 말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사했어요. 그 생각이 아이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은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또 봤습니다. 이번엔 횡단보도였어요. 파란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건너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달려오는 장면. 급정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준은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사람들이 믿어줄까? 아이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바로 저기 학교 앞이었으니까요. 서준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했죠. 회사원들,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 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모퉁이에서 트럭이 나타날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멈추지 못하고 달려올 겁니다.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처럼 크게. 서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서준을 봤어요. 11살 아이가 울먹이며 소리치고 있었죠.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퉁이에서 덤프트럭이 나타났어요. 속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죠. 끼익 하는 소리가 거리를 울렸습니다. 트럭은 횡단보도를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있던 자리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만약 서준이 소리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대로 걸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횡단보도 앞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명소리, 누군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 트럭은 전봇대에 부딪혀 멈춰 섰어요.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거예요.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죠. 사람들이 아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얘가 미리 알았어. 어떻게 안 거야? 덕분에 살았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사람들은 서준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왜 소리쳤냐고,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아이가 운 좋게 트럭을 먼저 본 거라고. 서준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엄마 미정도 달려왔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어제 놀이터에서, 오늘 횡단보도에서 계속 보이고 있었죠. 위험한 순간들이, 사고가 날 장면들이.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엄마는 계속 문 밖에서 말을 걸었어요. 밥 먹으라고, 괜찮냐고.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 고장난 덤프트럭이 돌진했다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 초등학생이 미리 사람들을 막아 큰 사고를 예방했다고. 화면에 횡단보도가 나왔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사람들이 건너려는 순간 한 아이가 소리치는 모습, 그리고 트럭이 돌진하는 장면.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애가 사람들 구하내래. 어떻게 알았대? 신기하지 않아.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죠. 서준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또 봤어요. 골대 옆 철봉, 녹이 쓴 연결 부위, 그리고 한 아이가 매달리는 순간 철봉이 떨어지는 장면, 얼굴에 철봉이 내리꽂히는 모습. 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가왔어요. 서준아, 왜 그래? 선생님, 저기 철봉 위험해요. 쓰면 안 돼요. 응? 철봉이 왜? 녹이 슬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는 철봉으로 걸어갔어요. 자세히 살폈죠. 연결 부위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잡아당기자 흔들렸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즉시 호루라기를 불었죠. 얘들아, 철봉 근처 가지 마. 위험해. 다음 날 철봉은 철거됐습니다. 학교 측에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대요. 만약 아이가 매달렸다면 그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준이가 또 사고를 막았다고. 횡단보도에 이어 학교 철봉까지 2번이나 위험을 미리 알았다고. 아이들은 서준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무서워했습니다. 야, 서준이 진짜 뭐 보이는 거 아니야. 귀신 보는 거래. 미친. 무섭다. 서준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아이. 이상한 아이.
미친 아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는 사람들을 구한 건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집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미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준을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알 수 있었죠. 엄마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65살의 할머니는 서준을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신을 받았구나.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을 받았다는 말. 신내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거야. 몇 대에 한 번씩 이런 아이가 나와.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 내력이 있다고. 증조 할머니도 그랬다고. 위험을 미리 보고 사람들을 구했다고. 그게 대를 이어 내려온다고. 미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신내림을 받았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건 미신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놀이터 타일, 횡단보도, 트럭, 학교 철봉. 서준이 말한 곳마다 정말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죠.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같은 동네에서 3건의 사고가 예방됐다고. 모두 한 초등학생의 제보 덕분이라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다치는 장면들을, 피를 흘리는 모습들을. 아이는 잠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서준을 피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무섭다고, 이상하다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거리를 뒀어요. 서준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반민호였어요. 야, 서준아. 너 진짜 귀신 보여?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고. 사고가 나는 장면이 보인다고. 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서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아이는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였어요. 위험한 순간들이. 그리고 서준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이걸 계속 말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데 그래도 계속 말해야 할까? 그 답을 찾기까지 서준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학교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장면이 보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웠죠. 이상한 아이라는 소문이 싫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봤어요.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서준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엄마 미정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준을 데리고 외출했어요. 백화점에 가자고 했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사주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이고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이 됐으면 했어요. 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어요. 서준과 미정은 4층 식당가로 올라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봤습니다. 5층 놀이방.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간. 그런데 천장 한쪽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명 기구가 떨어지는 장면. 그 아래 있던 아이들. 비명소리. 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5층? 응? 5층이 왜? 놀이방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미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아이가 또 뭔가를 본 거구나.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준아, 제발. 오늘만큼은 그러지 말자. 응? 엄마, 진짜예요. 조명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그만해.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정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서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그냥 집에 가. 서준은 끌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5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보였죠.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방으로 가는 가족들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준을 불렀죠. 서준아, 이리 와봐. 서준은 엄마 앞에 섰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까는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괜찮아요. 근데 서준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서준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만하라니. 무엇을요? 다른 애들처럼 살면 안 되니.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미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도 알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냥 안 보이는 척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친구들도 다시 좋아해 줄까요? 평범한 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다치는 걸 알면서 입을 다물 수 있나요? 엄마,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면 편한데요. 진짜 그냥 모르고 싶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지. 우리 서준이도 힘든 거지. 근데 보면요. 그냥 못 지나가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사람들이 다치는 게 보이는데 제가 말 안 하면 진짜 다쳐요. 그럼 제 잘못 같아요.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11살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지만 서준은 이미 선택한 거였죠. 도망치지 않기로. 그날 밤 뉴스가 나왔습니다. 백화점 5층 놀이방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천장 조명 기구가 떨어졌다고.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크게 놀랐다고. 만약 조명이 좀 더 붐비는 시간에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서준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 놀이방이 나왔어요. 떨어진 조명 기구, 깨진 바닥. 정확히 자기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미정도 뉴스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준이 말한 게 맞았구나. 정말로 사고가 났구나. 만약 아이 말을 듣고 신고라도 했다면,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면, 미정은 서준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꼭 껴안았죠. 미안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아서, 그만하라고 해서, 다음 날 학교에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급식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서준은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보였어요. 급식실 한쪽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냉장고, 그리고 그게 앞으로 쓰러지는 장면. 바로 앞에 있던 1학년 아이가 깔리는 모습. 서준은 식판을 내려놨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달려갔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놀라 소리쳤죠. 야, 학생. 여기 왜 들어와? 저 냉장고 위험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 뭐? 그 순간 냉장고가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기울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냉장고를 잡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급식 조리원들도 뛰어왔죠. 함께 냉장고를 잡았어요. 냉장고는 가까스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조리원 한 분이 뒤를 확인했어요. 받침대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늦었으면. 영양사 선생님이 서준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어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소문은 또 퍼졌습니다. 서준이가 또 사고를 막았다고. 이번엔 급식실 냉장고라고. 도대체 몇 번째냐고. 정말 뭔가 보이는 게 분명하다고. 선생님들이 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교무실에 앉힌 뒤 물었어요. 어떻게 계속 이런 일을 미리 아냐고. 혹시 특별한 능력이 있냐고.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준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피곤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보였어요. 너무 많은 걸 막아야 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외할머니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서준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아이는 빼앗긴 게 아니야. 맡은 거야. 미정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신이 이 아이한테 힘을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능력을 맡긴 거라고. 이 아이가 선택한 거야.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의 말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서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다는 말, 맡았다는 말. 그날 밤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선택한 걸까? 이 능력을, 이 무거운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기는 선택하고 있다는 것. 도망치지 않기로, 모른 척하지 않기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든, 엄마가 걱정하든, 서준은 계속할 거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걸, 사람들을 살리는 걸. 왜냐하면 서준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산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서준이 신내림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서준을 알아봤습니다. 저 아이가 사고를 미리 아는 아이래. 신기하다며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편한 듯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서준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매일 밤 보이는 장면들에도. 두렵긴 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보이면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공사가 한창이었죠. 서준은 그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또 보였습니다. 크레인이었습니다. 자재를 들어 올리는 대형 크레인. 그런데 와이어가 끊어지는 장면이 보였어요. 철근 다발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래에는 작업자들이 있었죠. 헬멧을 쓰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철근에 깔리는 모습. 비명소리. 서준은 공사장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공사장은 위험하니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서준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크레인 와이어 확인해야 돼요. 끊어질 것 같아요. 경비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1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서준은 다시 말했어요. 더 절박하게. 정말이에요. 지금 확인 안 하면 큰일 나요. 꼬마야, 여기서 장난치면 안 돼. 어서 가.
경비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공사장 안을 쳐다봤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근 다발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저 와이어가 끊어질 거예요. 서준은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만큼 크게. 위험해요. 크레인 멈춰요. 공사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표정들이었어요.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죠. 뭐야, 왜 소리를 질러? 크레인 와이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돼요. 와이어가 왜? 아침에 점검했는데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소장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얼굴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리고 소장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의 사고를 미리 아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요.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멈추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안전 담당자에게 와이어를 다시 확인하라고 했죠. 10분 후였습니다. 안전 담당자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와이어 심각합니다. 절반 이상 끊어져 있어요.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와이어로 철근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무게가 실렸다면 끊어졌을 겁니다. 그 아래에는 작업자 5명이 있었죠. 소장은 서준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막은 거였습니다. 큰 사고를, 사람이 죽을 뻔한 사고를. 너, 어떻게 알았어?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이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다. 소장은 서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앞으로 더 조심해서 일하자고. 작업자들은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신기하다는 표정, 고맙다는 표정. 한 작업자가 다가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꼬마야. 덕분에 우리가 무사하네. 서준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사한 걸 확인하는 순간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대형 사고가 예방됐다고.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크레인 와이어 이상을 발견했다고.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 아이는 정말로 뭔가를 보는 게 분명하다고.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신기해하며 물었죠. 야, 서준아, 너 진짜 미래 보여? 아니, 미래는 아니고. 위험한 순간만. 대박. 완전 초능력자네. 서준은 웃었습니다. 초능력자라. 그렇게 말하니까 좀 멋있게 들리네요. 친구들이 다시 서준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섭다고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해했죠. 8월에 학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모였어요. 날씨가 더웠습니다. 햇빛이 뜨거웠죠. 서준은 응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보였어요. 운동장 한쪽 그늘막 천막,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 그리고 지지대가 빠지면서 천막이 무너지는 장면. 그 아래에는 휴식을 취하던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선생님은 서준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또 뭔가를 본 거구나. 선생님, 저기 천막 위험해요. 선생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준을 믿고 있었거든요. 곧바로 방송실로 달려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천막 아래 계신 분들,
잠시 대피해 주세요. 천막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하지만 선생님이 다시 방송했어요. 더 급하게. 지금 당장 천막에서 떨어져 주세요. 학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천막 아래에서 나왔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었죠. 천막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지지대 하나가 뽑혔습니다. 천막이 한쪽으로 기울었죠. 곧이어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운동장이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있던 자리였어요.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여러 명이 다쳤을 겁니다. 학부모들은 놀란 얼굴로 무너진 천막을 바라봤죠. 누가 미리 알았대? 저기 저 학생이래. 윤서준이. 사람들이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또 사람들이 무사했다. 한 학부모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천막 아래 있던 분이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다른 학부모들도 다가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살았다고. 서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용감한 행동을 했다고, 여러 사람을 구했다고. 서준은 상장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을 질렀죠. 집에 돌아온 서준은 상장을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정은 상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11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다니. 서준아, 엄마가 미안했어. 그만하라고 해서.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걱정됐던 거잖아요. 미정은 서준을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 아이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는 걸, 선물이라는 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받은 거라는 걸. 그날 밤 동네 주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준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아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정말 신기한 아이라고. 무속인을 부르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아이를 응원하자는 사람도 있었죠. 서준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보고 계속 말하는 것.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어른들이 이제 서준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면 귀 기울였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그게 서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준이 신내림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서준은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힘들지도 않았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학교에서 서준은 이제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들 서준을 좋아했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서준을 신뢰했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말하면 바로 행동했죠.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준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간 거였죠.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더 복잡했어요. 서준이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또 보였습니다. 바로 앞 건물, 2층 간판, 녹슨 고정장치, 그리고 간판이 떨어지는 장면. 아래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죠. 서준은 횡단보도로 달려갔습니다. 파란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죠. 서준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건너지 마세요.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서준을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멈춰 섰습니다. 이미 이 동네에서 서준은 유명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층 간판이 삐걱거렸어요. 고정장치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간판이 떨어졌죠.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있었다면 맞았을 자리였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진 간판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무게도 상당했죠. 만약 사람 위로 떨어졌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한 할머니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어떤 이는 박수를 쳤죠. 서준은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달려왔습니다. 서준을 꼭 안았어요. 놀랐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미정은 두렵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믿었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을 인정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정이 서준에게 물었어요. 서준아, 무섭지 않아?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익숙해졌어요. 힘들지 않고? 가끔은요. 근데 괜찮아요. 서준은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괜찮았죠. 11월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었죠. 서준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보였어요. 경로당 안, 난로, 가스 냄새, 그리고 폭발하는 장면. 서준은 경로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서준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나가셔야 돼요. 빨리요. 응? 얘가 왜 이래? 가스 새는 것 같아요. 위험해요. 어르신 한 분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정말 가스 냄새 나는데. 다른 어르신들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가스 냄새가 났어요. 어르신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준이 문을 열어드렸죠. 모두 나온 직후였습니다. 경로당 안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난로가 폭발한 겁니다. 불길이 치솟았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안에 계셨다면 큰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진화 작업을 했어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죠. 소방관이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챈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방관은 대단하다며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 정말 잘했다. 동네는 온통 서준 이야기였습니다. 저 아이가 또 사람들을 구했다고. 이번엔 경로당 어르신들이라고. 정말 신통방통한 아이라고. 어르신들이 서준을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먹을 것도 가져오셨죠. 서준은 어르신들이 무사하신 게 제일 기뻤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서준은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생일날이었죠. 엄마와 외할머니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서준아, 소원 빌어.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 능력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험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서준은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었죠. 외할머니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신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서준의 능력이 뭔지, 이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은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섰죠.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서준도 건너려는데 멈칫했습니다. 뭔가 보였어요. 아직 멀리 있지만 빠르게 달려오는 차,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차량, 그리고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 서준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건너지 마세요.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의아한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서준을 아는 사람들은 즉시 뒤로 물러섰죠. 2초 후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려간 거였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봤습니다. 한 아저씨가 말했어요. 또 살았네. 저 아이 덕분에. 서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죠. 학교로 향하는 길.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어요. 선생님도 웃으며 맞이해 주셨죠. 서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고, 그냥 보이는 걸 말하는 아이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람들을 살린다면 계속할 거라고. 언제까지라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펼치라고 하셨어요. 서준은 책을 펼쳤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살렸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급식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었죠. 서준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방과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동네 공원을 지나갔죠.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공원을 둘러봤어요. 위험한 건 없는지, 사고 날 만한 건 없는지.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안도했어요. 오늘은 조용한 날이구나. 그것도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서준은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 숙제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이처럼.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서준은 웃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날이에요. 사고가 없는 게, 위험이 없는 게. 밤이 됐습니다. 서준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생각했죠.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을 막은 것, 그들이 무사했던 것, 그게 서준에게는 보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위험한 순간이 보일까요? 아니면 평화로운 하루일까요? 서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떤 하루가 오든 서준은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위험을 막을 준비가, 그리고 살릴 준비가. 서준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내일을 기다리며.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학교에 갈 준비를 했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볼 수 있다면 말할 거라고.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서준은 걸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파란 불이 켜졌어요. 서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위험한 건 없는지, 사고 날 만한 건 없는지,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서준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학교로, 자기의 자리로. 이게 서준의 삶이었습니다. 보고 말하고 살리는 삶. 무섭지 않았어요. 힘들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서준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산다는 걸,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그게 바로 자기가 받은 선물이라는 걸. 12살 서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리면서